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네, 어느덧 장마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곧 다가올 9월 모의평가가 슬슬 걱정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우리가 단기간에 모의평가를 준비한다고 해서 나의 등급이 눈에 띄게 확확 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9월 모의평가가 아닌 바로 수능시험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조바심 가지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 대비 공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문 문제 유형 파악하기, 두 번째는 점수를 갉아먹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지문 문제 유형 파악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6월 모의평가 잘 보고 오셨나요? 네, 혹시 조금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특히 언어 영역에서 독서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고3이들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3월까지만 해도 독서 지문이 총 3개의 17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는 독서에서 지문이 총 4개였고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새롭게 출제된 유형의 지문의 유형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여기서는 바로 독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독서 영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었는데요. 이 지문에서 총 3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나머지 3개 지문에서는 총 14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짤막한 지문이죠.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지문이 우리가 읽어내야 할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시험 당일 6월 달에 모의평가를 칠 때 이렇게 늘어난 지문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3개 지문을 바탕으로 시간을 조절해왔던 친구들은 4개 지문으로 늘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자칫 잘못하면 실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는 바로 4개 지문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실 때도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9월 모의평가에도 이렇게 4개 지문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변경된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 비문학,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문이 하나가 더 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3에서만 이렇게 4개 지문으로 늘었었는데요. 6월 달에는 다른 학년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혹시나 이런 유형이 나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시간 배분을 잘 하시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기존의 평가와 동일하게 4개 지문에 17문항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합법과 작문에서 문제수가 조금 변형이 있었습니다. 총 문항 수는 11문제로 동일했죠. 그렇지만 보통 합법과 작문 통합 지문에서는 지문 하나에 4문항이었는데 5문항으로 늘었었고요. 그리고 작문 지문은 원래 4개 문항이었는데 3개 문항으로 줄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 지문 1개에 언어 2문항, 그리고 언어 지문 없이 언어 3문항, 그리고 매체 지문 2개가 나왔었는데 각각 3문항씩 이렇게 큰 변동사항 없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지문과 그리고 문제 유형을 잘 확인하시고서
9월 모의평가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수 갉아먹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모의평가를 몇 차례 보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는지 잘 이제 파악이 되셨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것이 내가 잘 못하는 부분, 그리고 내게 취약한 점은 이상하게 더 하기가 싫고 본인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과목 영역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더 그것만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러한 마음을 이제는 뒤로 하고 점수를 갉아먹는 부분을 이제는 메꿔야 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계속 나는 어떤 영역에서 왜 자꾸 점수를 갉아먹을까? 그 이유를 파고든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영역의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한다고 지난 4, 5년의 연도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죠. 그런데 자신이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죽어라 푼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삽질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여러분이 점수가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요 기출 작품과 또한 필수 작품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학 영역 역시 바로 암기 과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작품의 주제, 그리고 인물, 갈등, 그리고 인물들의 정서와 심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주요 작품별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문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인데요. 네, 여러분이 이런 기본을 다지지 않고 즉 내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 또한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지 못한 부분에서 또 틀림으로 점수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나무 아카데미에 있는 자료를 잠깐 따와봤는데요. 네,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은 갈래,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적,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적, 그리고 이 작품에 드러나는 특성들, 그리고 주제,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잘 정리를 하고 암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기출문제로 실력 다지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은 꼭 풀어보자입니다. 먼저 기출문제로 실력 다지기인데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 3월, 6월 모의평가 보고 나서 한 번이라도 더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설마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번에 시험 또 망했네. 사물함에 넣어두겠어 하고 질문 분석도 하지 않고 문제도 다시 안 풀어보신 분들 없으시겠죠? 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4, 5년 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내가 기본기를 다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째는 기출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유형 및 그리고 출제자들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왜 냈을까 출제 의도를 파악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야 되는 작품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죠. 문학작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주요 작품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중점으로 봐야 할지 그 범위를 조금이나마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히나 올해 출제된 문제들, 즉 지금 3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모의평가 문제들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유형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고 그리고 올해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출제된 문제들, 네, 여러분 시험지들 꾸깃꾸깃 서랍장이나 사물함에 넣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펼쳐보셔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문을 잘 분석하지 못해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작품들을 주로 봐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서 대비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은 꼭 풀어보자인데요. 네, 여러분 EBS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시죠? 네, 특히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EBS입니다. 네, 남들 챙기는 것은 꼭 다 챙기셔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수능 지문이 네, 어디에 담겨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네, 이와 같이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는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의 지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모의평가 대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너무 식상하다고요? 네, 식상하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지키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라면 저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남은 2달 동안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작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장 9월에 점수가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9월 모의평가가 아닌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결국 2점, 3점 혹은 10점을 향상시켜서 현재 자신의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등급 컷이 갈라질 때 1점, 2점 차이로 네, 많이 갈라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과목에서 2점, 3점 올리는 것이 한 문제 더 맞추는 것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이번 달 무료 자료로 바로 9월 모의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4, 5등급용 이런 이 파일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실제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9월 모의고사 대비하시면서 꼭 이 문제도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서 잘 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